안녕하세요. 바이애놀드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주식이 강남 아파트보다 전체 수익률이 높은데 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코스피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비교한 그러한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빨간색이 바로 코스피의 그래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늘색이 서울 강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여기 아래가 이제 연도가 나왔는데요. 86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대략 30년 기간 동안의 그러한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식이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보시면 이 강남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21배가 올랐고, 그 다음 이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배가 이제 오른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연평균 수익률이 10.1%고,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는 9.2%가 이렇게 30년 동안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스피가 강남 아파트보다도 수익률이 좋은데 왜 우리가 주식으로는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주식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들 여기 86년도부터 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트를 한번 강남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큰 변동성 없이 이렇게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올랐고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동 기간에 보면 변동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는 오르고 또 내릴 때는 확 꺼지고, 오를 때 또 오르고, 이렇게 내릴 때는 확 꺼지고. 그래서 2000년 우리가 이제 IT 버블이 터졌을 때도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올라갔다가 2008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늘색의 서울 강남 아파트,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1번지라고 하면 수익률이 가장 좋은 이제 강남 아파트를 떠올리는데요. 2000년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서울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 IT 버블이 왔을 때도 그렇게 빠져 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08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그렇게 빠져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늘색인 서울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녹색선인 그 다음에 전국 아파트의 가격도 마찬가지고 보라색인 서울 강북 아파트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2008 금융위기 때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였지만 이제 아파트들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빠져 있지 않은 변동성이 주식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코스피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이제 비교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주식이 훨씬 더 이제 아파트보다도 수익률은 좋지만 이러한 변동성의 칼날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 최종적인 이제 수익률을 보기까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 표에서 이제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식으로는 돈 벌었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주식에서 변동성을 이겨내야지만 높은 수익률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을 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ETF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더 심한데 그런 개별 주식에서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그나마 살벌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을 이겨내기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를 제가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 미국 시장 추종 대표 ETF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IVV, VO나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에 자산을 한번 투자해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한국 시장 말고 그러면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 10년치, 현재 2021년도부터 해서 과거 10년치 이제 수익률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수익률 때문에 그래요. 과거 10년치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박스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이제 급반등하긴 하였지만 10년치 수익률을 보면 69%로 2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캔들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S&P 500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253%가 오를 정도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이렇게 성장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보라색인 나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나스닥도 이제 460%가 이제 성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5배 넘는 그런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답이 딱 나온다 이거죠. 바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본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자본시장이 이제 40%가 넘는 그러한 돈이 이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휘청인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크게 타격을 받을 일도 없고 하지만 이제 한국 증시는 반대로 미국 증시가 출렁이면 한국 증시는 거의 박살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미국이 뭐 감기만 걸려도 한국 증시는 뭐 몸살을 앓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자본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되게 안정적이게 이제 돈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미국 시장 추종 ETF를 투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훨씬 더 부동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주식도 있는데 왜 미국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추종하는 ETF, 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를 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이제 SPDR, S&P 500은 이제 SPY의 이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인데요. 과거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도 이제 50%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2008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57%가 하락을 하였지만, 이렇게 모두 이렇게 8년이 걸리긴 했지만 닷컴 버블을 회복하는데, 그리고 금융위기를 회복하는 데는 6년이 걸리긴 하였지만, 결국은 이렇게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 지수가 50%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개별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50%더 넘게 아마 하락을 했을 거예요. 뭐 70%, 80%는 우습게 하락을 하였을 텐데 그러한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별 기업은 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추종하는 ETF는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지만 반드시 이렇게 회복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닷컴 버블 뭐 요때 뭐 우리가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뭐 몰빵을 하였어도 꾸준히 분할로 더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였다면 평단가도 낮아지면서 우리가 훨씬 더 이 8년보다는 더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더 이렇게 원금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분할로 점점 이렇게 사서 들어가는 것. 뭐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사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완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평단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은 뭐 S&P 500 지수든 이제 나스닥 지수 등 간에 결국은 시장은 회복을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변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동산보다도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면 개별 주식 뭐 ETF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재미가 없다,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재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시장 지수는 오르는데 내 개별 주식만 오르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남들 오를 때 같이 올라야 되는데 내 개별 주식은 이상하게 오르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장 ETF를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코스피 지수가 서울 강남 아파트보다도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던 것처럼 시장 지수만 따라가더라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러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께서는 미국 시장 추종 ETF,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PY, IVV, VO, 그 다음에 나스닥은 QQQ 이렇게 한번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보시면서 이제 개별 주식도 조금씩 담아가는 방법이 어떨까라고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앤홀드였습니다.